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2차전지 시장이 반도체 시장보다 커진다. 언제부터? 2025년부터. 뭐 이런 스탠스를 가진 뭐라 그래야 돼?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019년도 12월 22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자, 살펴보면 자,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이제 투자 확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이때 이제 소재 기업들이 한번 크게 튀었어요. 그런데 이때 장비 기업들은 올라가는 척하다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캐파 증설은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 그 수혜가 많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캐파 증설이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문제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죽어 있었으니까 2020년도부터 이제 캐파 증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증설이 되고 했던 부분들은 다 보면 우리나라 업체라기보다 중국 업체 위주라서 우리나라 이제 장비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못 봤던 것 같고, 지금 2020년도 가기 전에 지금 수주 공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2020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반기부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갖고 2021년도 추정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짧게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캐파가 일단 증설을 한다는 건 뭐예요? 공장 수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2차전지를 뭐 생산할 수 있는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자, 캐파가 어때요? 2022년부터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비 기업들은 2020년도 하반기나 2021년도 상반기쯤에 자, 꼭대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투자가 줄어들면은 그럼 이거는 2차전지 시장이 꺾이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투자를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자, 생산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뭐가 움직일까요? 소재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 수혜를 보겠죠. 지금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자, 투자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제 투자해놓은 걸로 인해서 자,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겠죠. 그러면 2차전지 완성품은 언제? 2021년도쯤부터 투자를 하면 거의 타이밍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이 이제 2016년도 때가 이제 뭐 제일 투자하기 좋았던 구간이었고, 지금도 투자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요런 관점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캐파를 먼저 누르면 일단 투자가 진행이 되면 뭐가 움직인다? 공장을 막 짓고 뭐하고 완성품 업체들이 하면, 자, 이 공장을 지으면 공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비주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간은 어때요? 자, 완제품 업체들하고 이 완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소재, 요쪽이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요것 중에서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2차전지 관련된 섹터고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최근에 이제 보면 요 투자는 거의 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유럽 시장, 중국이 지금 거의 뭐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중국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요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유럽이 점유율이 중국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월 1일이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요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자, 미리 공장을 이 물량을 맞춰가기 위해서 공장을 크게 늘려가는 구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올해 내년 2021년까지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부터가 이제
완성품 업체들은 자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중국 전기차 업체 줄도 산중. 이게 무슨 악재냐 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이제 보면 이건 이제 악재가 아니에요. 중국이 전기차 업체가 줄도 산중인데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이죠. 글로벌 3위입니다. 3위. 4위에서 4위까지 올라왔어요. 작년에 이제 8% 정도 점유하고 있던 게 14%까지 늘어났습니다. 야, 중국 전기차 업체는 줄도 산중인데 왜 LG화학은 올라갈까? 자, 보조금을 축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꾸렸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갈 수 없었던 부실한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디 있냐? 지금 3단계 구간에 와 있습니다. 1단계는 2017년도, 18년도에 보조금을 이제 조금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 승용차 보조금을 이제 조금 줄여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시작이 됐고, 버스 보조금, 중앙정부 보조금, 이런 보조금들이 다 줄었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3천에 이거 살 수 있었는데 이 보조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차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하면서 중국 시장은 자, 지금 이제 첫 파동이 이게 꺾이고 있는 구간이다. 다음 파동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고 뭐하고 하면 비용을 낮춰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기름으로 다니는 차보다 뭔가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기업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지 못하면 자 꾸준히 성장은 힘들 건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제 보면 한 번 충전에 5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배터리 기술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고 없어진다 그래도 꾸준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이제 보조금 삭감 수준이 20% 삭감을 했다가 이걸 이제 30% 늘리고, 자 3단계는 이제 보조금을 40% 삭감 하는 구간이 2019년도, 20년도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제 보조금이 아예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기업들은 망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가 줄도산 중인데 이건 이제 악재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든다 그래도 어차피 이거 99%를 이제 중국 기업들이 팔아먹었으면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이 준다 그래도 이 점유율이 내려가겠죠. 99%에서 50% 미만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하겠죠. 50% 미만까지 내려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 점유율이 이제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제 해외 업체들이 채워가겠죠. 중국 기업들이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채워가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의 그러면 호재 요인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업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아직 2차 전지 배터리 비중이 자체 다른 예를 들어서 사업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크게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거고 또 이쪽도 이제 성장이 진짜 돈을 버는 구간이 아니고 투자를 진행하는 구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크게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대감이 반영했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서 이제 미리 올라갈 수도 있고 미리 올라가면 이제 때려가는 포지션이 나오겠죠. 자, 진짜 성장하는 시점 어디에요? 2022년부터니까 지금 만약에 미리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밀리는 구간이 나오겠죠. 2021년도나 언제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미리 선반영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구간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할 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2021년도부터 그럼 이걸 이제 선반영하게 되면 2020년도부터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실적을 추적해 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확실시 되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은 2022년부터 2020
5년 정도까지는 좋겠구나. 한 2, 3년은. 그러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2020년, 2021년도에 자, 모아놓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차전지 글로벌 지금 4위 정도 되는데 LG화학이 자, 2020년도에는 이제 중국 보조금 요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테슬라 납품처가 파나소닉이 테슬라 생산 물량을 못 맞추고 또 이런저런 뭔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으로 많이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통형전 뭐라 하더라? 아무튼 그래서 파나소닉이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가 뭐 테슬라의 뭐 신기종이나 뭐 잘 맞지 않는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LG화학이 자, 이 파나소닉이 거의 독점 납품을 하던 요 부분을 파고 들었다. 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자,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구간이고 자, 2차전지 글로벌 5위에서 지금 한 5위 정도 5위인가 6위인가 그럴 거예요. 삼성 SDI가. 지금 보면 한국 기업들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유럽 시장이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 시장은 자, 규모는 이제 쭈그러들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유럽 시장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 거의 뭐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한국의 배터리 3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자, 중국 쪽에서 뭔가 또 기회가 좀 생긴다 그러면 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 시장은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핵심 시장은 자, 유럽이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왜 올해부터 직접 본격적으로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을 하지 않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하게 되면 벌금을 엄청나게 무는 시기가 올해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벌금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2년, 3년 전부터 이미 미리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자, 올해부터 대량의 전기차가 생산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자, 그 부분들이 크게 수혜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거의 뭐 유럽에서 경쟁할 만큼의 기술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 IT 관련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라와 있던 구간이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화학도 자, SK이노베이션도 자, 삼성 SDI도 보면 아직 입혀지지 않았어요. 주가에 하나도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혀지는 시점이 2020년 하반기부터가 될 거냐 2022년부터는 이제 거의 뭐 성장이 확실시 되는데 2020년부터냐 2021년부터냐 주가가 언제부터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놓으면 자, 한 1, 2년 이제 모아가는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캐파 흐름을 딱 보면 돼요. 자, 이 구간에는 뭐가 좋다? 이 구간에는 장비가 좋겠죠. 자, 이 구간에 근데 소재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이게 좀 버블을 만들어 놓은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에가 이제 소재랑 자, 완제품 업체들이 좋겠죠. 근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섞어서 담아놔야 된다. 주가라는 거는 미리 반영을 해서 버블을 키울 수도 있고 실적이 터지는 부분들을 나중에 따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대감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선반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 선반영 시점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업황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자, 밸류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담아가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면 되겠죠. 대충 2차전지 소재 대장주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 파동은 이제 장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장비가 훨씬 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요런 부분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일렉포일, 자, 포스케미칼, 음극재, 양극재, 자, LNF, 에코프로 다 이제 소재 관련 기업들인데 소재 관련 기업들이 2015년부터 선반영을 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버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싸진 않아요. 주가가 아직도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이때 반영될 실적을 만약에 선반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소재 기업들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수익이 진짜 늘어나는 구간들이 올 텐데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때 선반영을 해버리면 소재 기업들은 주가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오히려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그 자리에 있다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선반영을 못하게 되면 요 구간에 자 주가 상승폭이 많이 나오겠죠. 자, 이건 그럼 선반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일부 담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부 담아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장비 섹터를 위주로 먼저 채워서 보자. 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이고, 그렇게 리딩도 맞춰서 회원분들 계좌에는 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시장이, 자, 반도체 시장보다 2025년도에 진짜 커질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글쎄 반도체 시장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2차전지도 이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도 들어가고, ESS라고 저장장치 이런 거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드론에도 들어가고 로봇도 들어가고 하니까 성장은 무조건 될 건데, 과연 반도체 규모를 넘어서는 성장이 2차전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규모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은 잘 퀘스천이다. 그렇지만 성장을 할 거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자,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